이제 독립성에서 상호 의존성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습관 4번, 5번, 6번을 마스터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대인관계 승리를 거둬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인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신뢰입니다. 신뢰. 신뢰가 가장 중요한데요. 특히 리더가 신뢰를 잃어버리면은 리더십의 행사가 안 된다 그랬어요. 예, 신뢰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신뢰가 중요한데, 그런데 습관 1번을 하기 전에 어떤 효과성과 효율성, 그리고 성품윤리, 그 외적 성격, 내적 성품, 그 다음에 패러다임, 원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습관 1번으로 들어갔듯이 습관 4번, 5번, 6번이 대인관계 승리를 이루는 습관인데 4번 들어가기 전에 또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 개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감정은행 계좌라 그래요. 감정은행 계좌. 은행에 우리는 돈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죠. 할 수 있듯이 감정은행 계좌에도 애입하고 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애입행위냐 하고 어떤 게 인출행위냐 하면은요, 인출행위는 애입행위의 반대로 보면 되니까 중요한 애입행위 7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먼저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친절하게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이고, 네 번째는 험담을 하지 않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기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고, 여섯 번째는 사과하고, 일곱 번째는 용서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은행 계좌하고 감정은행 계좌하고 똑같은 것은 잔고가 많은 것이 좋습니다. 많은 것이 좋은데 다른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 다른 것이 있냐면은 은행 계좌는 돈을 100만 원 인출을 하고 나면은 100만 원을 넣어 놓으면 똑같아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정은행 계좌는 내가 약속을 한번 어겼어요. 그럼 인출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대인관계 신뢰가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한번 약속을 어겼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약속을 한번 지키면 똑같아질까요? 그렇습니다. 똑같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정은행 계좌에는 인출을 하지 말아야 돼요. 인출을.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 상대방 기준이라는 사실도 중요합니다. 나는 이렇게 하면 그 신뢰가 높아질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게 내 기준이 아니고 그 사람 기준이라는, 상대방 기준이라는 사실이 아주 중요합니다. 역지사지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배우고 그렇게 하진 않았다 하더라도 삶 속에서 터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공자들은 약속 같은 것을 하게 되면은 자기한테 어떤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지키려고 하는 이유가 이런 어떤 원리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감정은행 계좌는 인출을 하지 말아야 되고요. 상대방 기준이라는 어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감정은행 계좌를 하고 나면은 이제 습관 4번으로 넘어가는데요. 습관 4번은 승성을 생각하라 이거든요. 승성을 생각하라. think win-win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인간 관계의 상호작용이 6가지나 있습니다. 우선 4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승패가 있고요. 패승이 있고, 패패가 있고, 승성이 있어요. 그리고 성도 있습니다. 성도. 성이라는 것은 이거는 뭐냐면은 자폐증 환자들 있죠. 자폐증 환자들은 남을 생각을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하지 않죠. 자기 그냥 마음 내키면은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어떤 성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그럴까요? 어떤, 그죠? 고성방과하고 뭐 노상방뇨도 하고요.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떤 남을 의식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너희가 폐해가 되고 내가 성이 된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성적인 사고 또는 성적인 행동이라 그래요. 승패는 나는 이기고 상대방은 지고, 패성은 나는 지고 상대방이 이기는, 그런 거 어떤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뭔가 옛날에는 고부 간에 갈등 거죠.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말 잘 못하고 말이죠. 그냥 내가 참고 말지. 이런 걸 패성이라 그래요. 내 말을 잘 못하는 거, 이런 것들. 예.
패성이라 그러고, 승패는 뭐 여러분들 항상 남 이기려고 하는, 너무 잘 아는 것이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승패와 패성,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승의 장기적인 결과는 모두 다 패패가 된다는 거예요. 길게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 하여튼 단기적으로는 그게 가능할 수도 있지만 장기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패패가 된다는 거예요. 장기 지속 가능한 유일한 관계는 승승밖에 없다는 거예요. 승승밖에 없다는 거죠.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의 삶은 단기적입니까? 장기적입니까? 장기적이죠. 하는 일은요, 장기적이죠. 그러면은 항상 승승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승승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승승에는 그죠, 상호 유익이 있어야 됩니다. 뮤추얼 베너핏이라고 하는데요, 상호 유익함이 있어야 되고 상호 존중이 있어야 돼요. 뮤추얼 리스펙트와 뮤추얼 베너핏, 상호 존중과 상호 유익이 있어야지만이 승승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오케이, 승승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승승을 하려고 하는데 상대편이 그런 마음이 없어요. 또는 승승에 대해서 모르거나 계속 나를 이겨먹으려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그 승승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습관 4번 제목도 승승을 행하라고 하지 않았다니까요. 승승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생각하라. 상대편이 그렇게 나를 이겨먹으려고 하면 승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승승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윈윈과 노딜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승승이 아니면 무그레라는 개념이 있다니까요. 어떤 제가 아주 친한 그 지인은 말이죠, 진짜 윈윈과 노딜이라는 개념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는 자기가 대자유를 느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책을 좀 더 보시거나 아니면 워크샵에 보시면 더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승승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승승을 생각을 하게 되면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뭔지 모르지만 좀 어떤 태도도 달라지고 눈빛도 달라지고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먼저, 깨달은 자가 먼저 손을 내밀어 줘야 돼요. 우리 딱 이렇게 해가지고 승승을 하자, 50도 50 하자, 50, 50 하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대접하라 그랬잖아요. 내가 승승을 원하는 것 같으면 승승을 생각을 하고 먼저 손을 내밀어 줘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그런데 그걸 언제까지 내밀어 줄 것이냐, 이건 여러분들의 가치 판단에 따라 가지고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를 장기로 볼 것이냐, 이거는 개인마다 다르거든요. 하여튼 먼저 손을 내밀어 줘야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쪽에서는 그 승승에 대한 그런 개념이 없거나 그런 계속 이겨 먹으려고만 한다 그러면, 승패로만 계속 밀어붙인다면은, 그죠? 이거는 우리가 승승이 안 되니까 그 승승이 될 때 우리 다시 합시다 하는 그런 어떤 윈윈과 노딜이라는 어떤 것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렇게 승승을 생각하라가 있고요. 그리고 승승은 태도죠. 그런데 습관 5번은 뭐냐면은, 이거는 스킬에 가까운 겁니다. 먼저 이해하고 다음에 이해를 시키라 라고 하거든요. 먼저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먼저 이해하려고 하는 것. 조금 전에 감정은행 계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감정은행 계좌의 첫 번째 A뱅이가 뭐라 그랬습니까? 먼저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먼저 이해하려고 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들은 먼저 이해를 하려고 합니까? 내 거를 먼저 이해를 많이 시키려고 합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조금 듣고 말이죠, 그냥 자기가 먼저 판단을 하고 어떤 남들한테 충고 주려고 하고 이렇게 어떤, 그죠, 그렇게 먼저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모든 원리가 한번 보세요. 의사들도 어떤 처방을 잘 하려고 그러면은 진단의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먼저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그 환자에 대해서 먼저 이해가 되어져야지만이 처방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환자에 대한 이해는 없이 말이죠, 처방을 바로 조금만 듣고 처방을 내리면 그 돌팔이 의사가 되어지는 거죠. 또 리더에게는 어떤 이야기를 잘하는 이런 어떤 언변도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말을 잘하려고 그러면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잘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대방 얘기를 잘 듣는 사람이, 그죠, 자기 말도 잘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괴테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으면 소유할 수 없다 그랬거든요. 이해할 수 없으면 소유할 수 없다.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먼저 이해를 해야지만이 소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먼저 이해를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잘못된 선택도 하지 않고 올바른 처방도 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 말도 잘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모든 행동에 어떤 이게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먼저 이해하는 겁니다. 먼저 이해하는 것.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들어야 되는 거죠. 잘 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듣느냐 하는 것인데, 그죠? 제가 코칭 공부를 하는데 그 박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리더의 경청은 말의 경청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의 경청. 이거 뭐지? 경청은 기의 경청 또는 마음의 경청이어야 되는데 무슨 말의 경청이어야 라고 한다는 거지? 이거 뭔가 버벅거리는 거죠. 그 순간, 그런 순간이 사실은 또 성장의 순간이거든요. 뭐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구나 하는 것이 알게 된 거죠. 뭐냐면은 말의 경청이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스티븐 코비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공감적 경청이란 상대방의 말과 감정을 내 언어로 표현해 주는 것이다 그랬어요. 잘 들어주는 것이 아니고요. 상대방의 말과 감정을 내 언어로 표현해 주는 것이다 그랬다니까요. 표현해 주는 것, 입으로 표현해 주는 것. 이게 말의 경청이라는 거죠. 리더의 경청, 무슨 경청? 말의 경청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 상대방의 말과 감정을 내 입으로 계속 표현해 줘야 되는데 상대방이 말한 그 내용을 내 입으로 반복을 표현을 해주는 것을 정리해가 다시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것을 이걸 패러프리징이라고 그래요. 바꾸어 말하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감정을 끊임없이 제가 읽어주는 것, 상대방의 감정을 읽어주는 것을 내 입으로 표현해 주는 것을 미러링이라고 그래요. 미러링. 비춰주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미러가 거울이지 않습니까? 거울처럼 그 사람의 어떤 감정을 많이 힘들었겠구나.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감정을 비춰줘야 되는 거죠. 여기에 고등학교 친구들이 와가지고 행성호수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행성호수 온 느낌을 한마디씩 해보라 그러니까 전부 다 한마디씩 하는 거죠. 하는데 이 시인 친구가 있는데 그 시인 친구가 아주 멋지게 폼을 잡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행성호수 오니까 평화롭고 너무 좋고 신선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딱 반응이 나간 말이 그래서 좋은 시가 나올 것 같죠. 이렇게 이야기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뭔가 좀 그 친구도 좀 그러면서 뭔가 좀 이게 아구가 탁 맞는 듯한 그런 느낌이 안 일어난 거예요. 뭔가 좀 어긋난 느낌이 있었는 거예요. 그때 저는 그렇지, 신선이 될 것 같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신선 뭐 하여튼 그대로 이야기를 해주지 않다더라도 하여튼 그 말을 반영을 해줘야 되거든요. 신선이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좋은 시가 나올 것 같지 저의 판단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너무 이렇게 건너뛰어 버린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그대로 이렇게 해주는 이 패러프레이즈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이 감정을 반영을 해주는 거. 그죠? 영희야, 얘기 좀 할까? 라고 하는데, 할 이야기 없어요. 라고 하는데, 말만 들으면 할 이야기 없는 거죠. 할 이야기 없고는 집에 가거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7%밖에 소통 못 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런데 감정을 읽어줘야 되는 거죠. 할 이야기가 없다라고 하지만은 할 이야기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영이 이야기 좀 들어보면 안 될까? 이 감정을 읽어줘야 되거든요. 감정을. 하여튼 이 미러링하고 패러프레이징인데 이게 단순해 보이지만은 결코 단순한 스킬이 아닙니다. 이 미러링하고 패러프레이징만 있으면은요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떤 대화든지 잘 나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랬어요.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줘야 된다고 했거든요.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사랑받고 있다라고 느끼게 해줘야 되는데 사랑받고 있다라고 느끼게 해주는 그런 어떤 스킬이 뭐냐면은 바로 패러프레이징하고 미러링이거든요. 진짜 집안에 아이가 말을 안 하고 있는데 그 엄마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어떻게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줘야 될지를 몰랐는데 이 세번앱에 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미러링 패러프레이징의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킬에 대해서 그리고 위력에 대해서 알고 집에 가지고 그대로 한 거죠. 그런데 말을 하지 않던 아이가 말을 하더라고. 이 엄마가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참 나눔도 주고 그랬었거든. 습관 6번은 이제 시너지를 내라 그러거든요.
코비 박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습관 1번부터 5번까지 다 배우는 것이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배운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특히 이제 1번, 2번, 3번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그 어떤 이게 주도적인 사여야지만이 되지 소극적이고 반사적인 사람들은 시너지를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어떤 그 습관 2번,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는 게 뭐 어떤 목표가 있어야 돼요. 공동의 목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 중요한 것 우선 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이 신뢰가 많아야 되고요. 그런데 뭐냐면 습관 4번 그 중에서도 습관 4번 승성의 태도가 있어야 돼요. 승성의 태도가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을 수 있을 때 시너지라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시너지라는 것은 뭐냐면은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도 크다는 것이 시너지입니다. 오케이. 시너지 이전에 여러분 사회에서는 절충 잘하는 사람들을 대체로 능력 있는 사람들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절충 잘하는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절충은 뭐냐면요. 이게 절충이거든요. 절충은 1 더하기 1이 1과 2분의 1이 되는 게 이게 절충이지 않습니까? 이 숫자판의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뭔가를 분명하게 이해하기는 숫자로 나타내 보면 돼요. 그냥 우리 잘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어떤 이게 안 된다니까요. 진짜 어떤 구체적인 목표, 수치화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분명해지는데 1 더하기 1과 2분의 1이 되는데 이게 절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도 안 되는데 이걸 잘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제가 강의 중에 이렇게 물으면 사람들이 진짜 그러네. 2도 안 되는데 우리는 잘하는 걸로 생각을 하네. 그런데 왜 그럴까? 왜 그러느냐 하면은 1 더하기 1이 2분의 1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법정에 가면 내 것도 다 못 받아내고 말이죠. 1도 안 되고 2분의 1만 돼 가지고도 어떤 타협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1 더하기 1이 둘이서 만나가지고 0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서로 다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무도 어떤 산출물을 못 만들어낼 수도 있다니까요. 마이너스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마이너스. 서로 전쟁으로 가고 이렇게 되어지면 어찌 되겠습니까? 이런 것을 경험을 하는 사회다 보니까 1 더하기 1과 2분의 1만 되어도 잘 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1 더하기 1이 3도 될 수 있고 10도 될 수도 있고 100도 1000도 될 수 있다면 이거는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죠. 그래서 1 더하기 1이 3, 10, 100, 1000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을 시너지라고 그래요. 뭐냐면은 이 전체가 부분의 합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1 더하기 1이 3, 10이 되는 이 부분, 이게 전체이지 않습니까? 전체는 이 부분의 합보다 더 커야 돼요. 그러니까 같거나 작으면은 이거는 시너지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시너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시너지를 이렇게 해야지 지금 현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진짜 어떤 이게 대기업들 말이죠. 뭐 몇 조 영업이익 이런 것들은요. 시너지가 아니고는 그거는 설명이 안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단순한 플러스 한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곱하기가 되어지는 거죠. 곱하기. 곱하기가 되어져야 시너지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시너지를 일으키는 본질이 뭐냐면은 시너지는 이 본질은 다름이 있다 그래요. 다름에. 다르기 때문에 시너지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시너지가 일어나면은 뭔가 이렇게 막 익사이팅하고요. 뭔가 야호 이런 어떤 환호도 나오고 그렇게 되어지거든요. 여러분들 초중고 대학교 동창회 중에 어느 동창회를 가면 가장 재밌습니까? 초등학교. 왜 그렇죠? 초등학교에는 다름이 있는 거예요. 다름이.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중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여학생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데 초등학교 가면 여학생이 있거든요. 가장 큰 거잖아요. 남자, 여자. 이 다름이 있는 거죠. 중고, 대학교는 그렇지 않다니까요. 가면 전부 다 어떤 이 시커먼스들이 말이죠. 하는 일도 비슷하고요. 그런데 초등학교 친구들은 뭐 여러 가지 직업들이 다양하다니까요. 시장에 있는 친구도 있고, 뭐 농사 짓는 친구도 있을 수 있고, 직장 다니는 친구도 있고, 저 같은 친구도 있고, 다양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름이 시너지의 본질이다.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들은 다름을 어떻게 생각해 왔습니까? 다름을 틀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반대하고, 공격하고, 불편하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 오지 않았냐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다름을 그렇게 바라봐 가지고는 시너지를 못 일으켜낸다는 거예요. 다름의 본질은 시너지에 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시너지의 본질은 다름이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름을 편안하게 수용을 해야 돼요. 인정을 하고, 다름을 인정을 하고.
진짜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다름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정도를 넘어가지고요. 축하하는 거죠. 이 정도로까지 가야지만이 가는 리더가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습관은 뭐냐면은 그 샤픈 더 소라 해가지고요. 그 직역을 하면은 샤픈 더 소, 톱날을 갈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역을 해가지고 그 끊임없이 쇄신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뭐냐면은 일곱 번째 습관은 제일 나중에 배우지만은 제일 워크샵을 마치고 돌아가서 먼저 실천해야 되는 습관이 습관 7번이에요. 그래서 계속 자기 쇄신, 그 쇄신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배운 것들이 다 잘 살아나는 거죠. 그런데 그 끊임없이 쇄신을 하는데 네 가지 차원의 쇄신이 있어요. 첫 번째는 육체적 차원의 쇄신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정신적 차원의 쇄신이 있고, 세 번째는 그 영적인 차원의 쇄신이 있고, 네 번째는 감정적 차원의 쇄신이 있습니다. 이 앞에 세 가지는 이 뇌하고 관련된 거지만은 요거는 감정적인 쇄신이라는 것은 원래 사회 감정적 차원의 쇄신이라고도 이야기했는데, 요거는 어떤 대인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하고 항상 이게 뭔가 여러분들하고 뭔가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하고 여러분들하고 사이에는 감정이 있습니다. 아무런 감정도 안 느껴진다? 그럼 여러분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봐도 됩니다. 심리학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이 어떤 감정적 쇄신을 한다는 것은 대인관계 쇄신을 한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뭐냐면 육체적, 정신적, 영적, 감정적 차원의 쇄신을 해야 되는데 어떤 차원의 쇄신이 제일 어려울 것 같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 영적 차원, 정신적 차원, 감정적 차원 이렇게들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해보면은요, 육체적 차원의 쇄신이 제일 어렵습니다. 육체적 차원. 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다른 것들은 거의 다 순간적인 것이거든요. 이게 책 잠시 보면 되고, 하늘 한번 쳐다보기도 하고, 음악 듣고, 그죠? 그냥 이제 대인 관계에 있어서도 어떤 내가 화나는 거 한번 이렇게 좀 누르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육체적 차원의 쇄신은 몸을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해보면은 가장 어렵고, 그 육체적 또 쇄신이 이렇게 잘 되는 사람은, 내 몸을 이렇게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차원의 쇄신들도 다 잘 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얘기해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 7가지 습관을 이렇게 다 배우고 나면 말이죠. 다들 이제 걱정이 3일 동안 이 개념이 엄청나게 많기도 하고 깊기도 하거든요. 이걸 내가 어떻게 다 실천을 할까? 이런 어떤 고민을 이렇게 들을 하는데, 코비 박사한테도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7가지 습관을 얼마나 실천합니까? 라고 하니까 그분도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글쎄요, 저도 한 80%나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100% 완벽하게 이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없는데, 그래서 저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그런 그 염려들을 알기 때문에 한 가지라도, 제 얘기가 아니고 코비 박사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라도 배운 것 중에 그것을 실천을 해보라는 거죠. 해보면 바로 효과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자기한테 가장 필요한 습관을, 그것도 한 습관 안에서도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게 한 가지라도 가장 어떤 필요로 하는 것을, 내한테 가장 와닿는 것을 실천을 하면 돼요. 해보면은 천상마계 일행이라 그랬거든요. 1000가지 생각이 한 가지 행동만 못하다 그랬거든요. 아무리 내가 배워서 많이 한다더라도 행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스티븐 코비 박사는 7 헤빗, 실천은 일생에 거쳐 해야 될 모험이고 약속이라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진짜 일생에 거쳐 해야 될 모험이고 약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저도 이게 7가지 습관이 저한테 어느 정도 이게 습관으로 젖어드는 데 있어서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이 오케이, 뭐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아니면 5년이 걸린다 하더라도 말이죠. 그런데 3년, 5년에 걸쳐서라도 이것을 7가지 습관을 내 걸로 만들 수만 있다면, 그럼으로 인해서
남아있는 30년, 50년 삶을 더 효과적으로 살아간다면 이것보다도 더 멋진 모험과 약속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공은 습관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습관 속에는 인격이 내재한다 그랬어요. 강한 결단보다는 좋은 습관이 성공에 더 가깝다 그랬거든요. 처음에는 내가 습관을 만들지만 나중에는 그 습관이 나를 끌고 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진짜 전 세계적으로 이게 40개 언어로 번역이 돼가지고 전 세계 170개국에서 이 세븐 해빗 워크샵을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검증이 돼 있는 이 7가지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이 습관이 진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것이 되어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고 여러분의 조직을 좀 더 효과적이고 행복한 것으로 만들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제 삶이 세븐 해빗으로 인해서 바뀌었듯이 여러분들도 그렇게 바뀌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봐도 도움이 되어질 수도 있고요. 그런데 책만 봐가지고는 나는 좀 어렵고 그럴 수도 있다 싶으면 또 워크샵에 들어오면은 진짜 이 워크샵은 저는 이 강사가 돼가지고 책 때문에 책만 봐도 좋았는데 이 워크샵에 들어오니까 책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완전히 진짜 이 폭포수를 맞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하여튼 이 책을 보셔도 되고 아니면 이 워크샵에 오셔도 되고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고 더 효과적이고 행복한 여러분들의 일과 삶을 더 효과적으로 만드는 것을 돕는 것이 그게 세븐 해빗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길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오랜만에 책의 재발견을 이렇게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스티븐 코비 박사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2년 전에 세븐 해빗 들었을 때 그 기록들을 봤는데요. 그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 있다는 걸 이번에 두 번째 세븐 해빗에서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 삶의 교과서를 하나 얻어가는 느낌입니다. 늘 힘들고 부딪힐 때 그 책을 열어보면서 교수님 그립고 제 평생 들었던 교육 중에서 진짜 최고였어요. 하나도 아깝지 않고 1억짜리 교육 같았습니다. 저도 작년에 듣고 두 번째 세븐 해빗인데요. 받은 소감은 이건 그냥 매년 받아야 되는 교육이다. 예, 또 느끼고 갑니다. 제가 두 번째 세븐 해빗 교육이 들어오는데 사실 제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정말 저번에 첫 번째 때 배웠던 게 하나도 없어지지 않았고 내 마음속에 많이 남아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배움은 늘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고 사실 이 배울 수 있는 공간이 이 강원도 행성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로봇권 법칙 처음 왔는데 오기 전이랑 와서랑 너무 변화된 게 많은 것 같고 일단은 제 생각 머릿속에서 제가 해야 될 일들이 정리가 되면서 정말 너무 좋았고 와가지고 내 자신을 많이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고 꼭 1년에 한 번 받을 만한 충분한 그런 강의인 것 같고요. 사람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교수님, 내년에 뵙겠습니다.